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열심히 살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한국인 하루 노동시간 약 7시간, 멕시코, 콜롬비아 등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투잡 쓰리잡을 하기도 하죠. 우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부자는 둘째치고 소중한 나와 내 가족을 경제적으로 지킬 자유조차 얻기 힘든 걸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20년 넘게 다녔던 학교에서는 돈 버는 방법이 아니라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취업을 하거나 장사를 하면 한 달 벌어 한 달 살기에 급급하다가 30살이 훌쩍 넘어서야 돈의 중요성을 깨닫죠. 이것저것 해보려고 하지만 돈 버는 본질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서울대생은 공부가 가장 쉽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서울대생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신기해하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익힌 학습 프로세스나 과목별 공부법, 나아가서는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법들까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스노우폭스라는 도시락 사업으로 연매출 1조를 달성한 김승호 회장님은 강연 중에 돈 벌기가 가장 쉽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일반인에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서울대생이 알고 있는 공부법처럼 부자들만 아는 돈 버는 공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 수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현 시점 가장 파워풀한 한 가지 공식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 방법을 알게 되면 리스크 없이 빠르게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즘 평범했던 사람들도 이걸 깨닫고 조용히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요. 그건 바로 사람들을 미리 모아놓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판다는 공식입니다. 반대로 내가 팔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원하는 사람들을 먼저 모아도 되겠죠. 부자가 된 평범한 사람들 중 99%는 이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자가 된 사람들은 이 공식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평범한 사람에게 지금이 왜 일생일대의 기회인지, 그리고 마지막엔 제가 하루 1시간으로 3달 동안 약 3만 명을 모은 비밀 치트키가 무엇인지까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그 숨겨진 비밀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구독. 사람을 모으면 돈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말 진짜일까요? 2010년 카카오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카카오는 수익 모델 없이 주구장창 사람들만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늘어난 이용자들을 감당할 트래픽과 서버 비용으로 적자까지 나는 상황이 됐어요. 사람들은 의아해했죠. 사업을 한다면서 왜 수익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들만 모으고 있지? 적자는 점점 커져갔고 위기감을 느낀 카카오는 슬슬 적자를 메우기 위해 수익 사업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더 모으는 데 초점을 맞췄고 그 결과 이용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2년 카카오는 게임을 접목하면서 카카오 게임으로 수익 사업을 시작했고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시작으로 초대박이 났습니다. 와우. 이후 이모티콘, 카카오뱅크, 선물하기까지 연결만 시켰다 하면 대박이 났던 이유는 미리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실지도 모르지만 카카오는 이어서 이야기할 기업에 비하면 3발의 피예요. 2010년 설립된 이 기업은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년 수천억 이상의 적자를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적자 1조 원을 기록합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해에 카카오와 마찬가지로 기적처럼 수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2021년 1조 5천억 원이라는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시도했는데요. 적자 1조 5억 원의 상장이라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시가총액 100조 원을 달성하며 성공적으로 상장했고 이를 기반으로 2022년 처음으로 흑자를 달성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바로 쿠팡입니다. 쿠팡은 오늘 주문하면 내일 도착하는 로켓 배송이라는 파격적인 배송 서비스로 사용자들을 모았는데요. 사람이 늘어날수록 물류창고와 쿠팡맨 등 배송 시스템을 확장하느라 매년 엄청난 적자가 났었던 거죠. 그러나 묵묵히 사람을 모은 쿠팡은 결국 엄청난 기업이 됐습니다. 사람을 모으면 돈이 된다. 이건 하나의 공식이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통하는데요. 서울에 있는 성수동은 원래 공장이 많은 중공업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공장이 사라지는 대신 공장 내부를 최대한 살린 독특한 인테리어의 카페, 개성 넘치는 소규모 상점들에 이어 스타트업들까지 들어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젊은 사람들은 소비력이 없기 때문에 상권이 형성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고 부동산 가격이나 임대료도 더 이상 오르지 않을 거라고 했죠. 젊은 사람들은 점점 더 모이고 트렌디한 상권이 형성되면서 최고급 명품 중 하나인 디올 건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지금 성수동의 임대료를 들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기지가 않을 겁니다. 강남도 한 수 접을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인지도나 신제품 반응 테스트를 위해 매장을 1에서 2주만 빌려서 운영하는 것을 팝업 스토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성수는 팝업 스토어를 하기에 최적의 환경입니다. 게다가 젊은 사람들은 예쁘고 신기한 것들을 찍어서 SNS에 올리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홍보 효과도 엄청나죠. 이런 팝업 스토어를 위해 매장을 일주일 빌리는 비용은 얼마일까요? 2억입니다. 네, 1년 아니라 일주일 맞고요. 팝업 스토어 한두 개의 사례 아니냐고요? 물론 자리 좋은 대형 평수의 사례이긴 하지만 10평 미만의 매장도 일주일에 300에서 500만 원을 받습니다. 한 달이면 2천만 원이죠. 이런 팝업 스토어가 성수에서만 월 50개에서 100개입니다. 사람들을 모은다는 것의 파워 실감 나시나요? 구독.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을까요? 2002년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가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시청률은 무려 60%. 대한민국 사람 2명 중 1명은 이 드라마를 본 거죠. 당시에는 보통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서 TV로 시청했던 것을 감안하면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로 모았던 겁니다. 그 드라마 시작 전후나 중간에 자신의 광고를 넣으려던 광고주들에게서 방송국은 엄청난 돈을 벌어들였죠. 방송국이 사람들을 모으는 플랫폼 역할을 했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연예인들 또한 모이게 하는 영향력만큼 돈을 가져갔어요. TV 드라마나 CF에서 돈을 얼마나 받아가는지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연예인들을 부러워하면서도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연예인들이 유튜버를 신기해하는 시대고 평범한 사람들도 조금만 노력하면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게다가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같은 플랫폼에 돈 한 푼도 내지 않고도 사람들이 모일 때까지 컨텐츠를 계속 찍어서 올릴 수 있게 됐습니다. 단군 이래로 가장 돈 벌기 쉽다고 하는 말의 진짜 의미는 단군 이래로 평범한 사람도 사람을 모으는 게 가장 쉬운 시대가 됐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걸 깨닫고 실행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6살 어린이가 주인공인 보람튜브를 아시나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약 3년 만에 월 수익은 35억이 됐고 청담동 95억짜리 빌딩까지 매수한 사실이 밝혀져 크게 화제가 됐었죠. 평범한 주부였던 산타맘은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 누르는 법도 몰랐지만 3년 만에 월 매출 1억을 달성합니다. 이런 성공 사례들이 꽤 흔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세상 일이 아니게 됐습니다. 적어도 주변에 블로그로 월 100만 원 정도 번다는 지인 찾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죠. 연예인에서 일부 유튜버,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에서 이제는 내 주변 지인들까지 진짜 평범한 사람들도 사람 모으는 방법을 배우면 돈 버는 시대가 코앞까지 온 겁니다. 그럼 나도 뭐 하나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다들 하셨을 건데요. 유튜브는 처음 영상 만드는 게 어렵긴 하지만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큰 수익을 노릴 수 있고 인스타는 트렌드 변화가 빠르긴 하지만 사진이나 동영상만 올리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죠. 블로그는 트래픽이 비교적 적긴 하지만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글만 쓰면 됩니다. 게다가 사용자는 의도를 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트래픽 품질도 다른 플랫폼과는 다릅니다. 나는 이 중에서 어떤 걸 해야 될까 고민되시죠?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저게 더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부 다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괜히 이것저것 하다가 이도저도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이 기술을 깨닫고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네이버 클립으로 3개월 만에 3만 명을 모으게 됐죠. 저는 직장인이라 하나 하기도 힘들어요. 저는 사업하느라 하루에 1시간도 내기 힘들어요. 맞아요. 작년에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잠을 4시간씩 자며 콘텐츠를 만들어 올렸어요. 그런데도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만 했는데도 말이죠. 거기다 1년 동안 모은 사람은 1000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개월 만에 3만 명을 만든 지금은 콘텐츠를 위해 하루에 투입되는 시간은 1시간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구독. 작년에 그런 일을 겪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싶어 하나의 콘텐츠로 여러 플랫폼에 뿌리는 기술인 원소스 멀티유즈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라는 사람은 많았지만 정작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나마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많은 연구와 고민 끝에 저만의 원소스 멀티유즈 기술을 개발했고 그 파워를 직접 보여주기 위해 올해 4월 블로그, 인스타, 틱톡 등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달 뒤 유튜브 12,500명, 인스타 8,500명, 틱톡 5,500명, 블로그 2,500명, 약 3만 명을 모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도 하루 1시간씩만 투자해서요. 하루 1시간, 3달 만에 3만 명을 모은 저만의 비밀 치트키는 원소스 멀티유저였고 여기에는 숨겨진 기술과 공식이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